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5대 노동관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창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위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신천호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미란 서울 노원구 조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하반기 정기국회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여러 노동관계법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말로만 노동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떠들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5개의 법안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만큼 올해 논의해서 처리합시다. 셋째, 하도급 임금 직불제입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체불 사업장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일시적인 배달료 지원과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중지권 강화법입니다. 폭염, 폭설 등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올해 작업중지권 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 법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창희 배달 플랫폼 노동위원장님으로부터 사회보험 문제 해결 촉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호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장님으로부터 체불임금 문제 해결, 직불제 촉구 내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미란 서울 노원구 조리사님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님께서 입법 촉구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 홍창희라고 합니다. 저는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보험 제도의 취지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업기간 또는 나이 들어 일하기 어려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 그것이 사회보험 아닙니까?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국민 아닙니까? 특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장의 식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 조사 결과 가입률이 57.5%로 매우 저조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 또는 미납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면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대부분 가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못하는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배달 노동자도 2021년이 되어서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을 이용하는 절차와 요건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 강사, 프리랜서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여전히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종도 많습니다. 정부가 선별해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험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사회보험임에도 사회적 약자가 전면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외치지 말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1지대장 신천호입니다. 예, 지난주에 건설노동자 한 분이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팀장님이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서 팀원들의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 사채를 융통해서 사용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건설업은 그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적인 계약 구조로 임금 체불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그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건설 현장 근로감독 비중은 너무 낮습니다. 건설업 내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과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심각한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의 많은 사례 중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항은 임금 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정기일 지급을 위반하는 관행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 사업주로부터 대금 지급 결제가 늦어지거나 원청으로부터 기성이라 불리는 노무비 포함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사업주가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2개월에서 3개월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가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노무비는 자재비, 장비비, 기타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현장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2년도 강주 학동 붕괴 사고도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인하여 평당 4만 원까지 떨어져서 벌어진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장 노동자의 임금 착취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계약과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임금직불제의 조속한 법 시행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입니다. 학교 급식실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직종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급식실은 1대1도 안 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입니다. 그나마 들어온 사람들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퇴사로 인해 남은 인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 지금 학교 급식실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금연을 받고 누가 고강도 노동에 폐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급식실 1인당 식수 인원은 공공기관의 2~3배입니다. 학교에는 공무원 조리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 처우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급식실 결혼 사태를 알면서도 여전히 급식 노동은 비정규직, 하찮은 노동이라는 교육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로봇 도입이나 자동화 조리기구 도입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내놓는 대책은 역시나 급식실 노동자를 더 실망케 하는 책상머리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연차 공무원들이 박봉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율이 높여지자 정부에서는 수당을 올려주고 직급 보조비도 올려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집단 임금 도섭에서 교육청들은 기존 위험 수당의 고작 10,000원을 인상해 급식 위생수당이라는 말만 바꿔서 그걸 아니라고 가져왔습니다. 저 연차 공무원들은 수당도 높여주면서 우리 비정규직이어서 수당시설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교육당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조장과 사회 불평등까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임기 절반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량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이 학교 비정규직 임금 격차와 급식실 저임금부터 들여다보십시오. 여기가 민생 현장입니다. 양극화의 심각성을 교육당국도 돈 없다는 소리 그만하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 예산 정책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노동자 대표 김창년입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9월 2일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를 개원한 이래 12월 10일 폐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 11월 10일 임기의 절반을 지나가기도 한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입법 요구는 오늘 발언한 내용을 통해서 알다시피 절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2대의 첫 정기국회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요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이름뿐인 거대 야당, 반윤석열 연합이 아닌 노동자들의 입법 요구에 경청하고 실제로 입법 과정에 전면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대 야당의 힘은 노동기본권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진정성이 보여질 것입니다.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배짱은 우리 노동자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의 투쟁 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비록 세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10만의 당원들이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지역에서, 광장에서 두눕 부릅뜨고 여의도 국회를 지켜보고 용산을 응시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5대 법안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